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는 것이 조금 편안해져야 하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살아내는 것이 참 힘들고 팍팍하다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50세 이후에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50세 이후 4가지 돈벌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자, 여기는 돈 파는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허무맹랑하거나 실현 불가능하거나 돈이 드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물론 공짜는 없죠. 여러분들의 노력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분명 노력만 하시면 50세 이후 4가지 돈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실현 불가능하지 않고 허무맹랑하지 않고 더구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50세 이후 정말 꼭 돈을 벌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자, 우선 나이가 든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안해져야 하는데 저는 나이가 든다는 것 곧 가난해진다는 것으로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당신의 가난을 경영하라 라는 책을 썼죠. 그게 이제 한때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3등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자, 그때 그 책에서 저는 어떤 이야기를 드렸나 하면 바로 가난 경영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가난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앞에 닥친 이 초고령화, 상당히 재정이 빈곤할 가능성이 높은 이 시대에 그 현실을 그냥 남 탓하지 말고 제대로 경영을 하자, 긍정적으로 경영을 하자라는 것이 가난 경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이 방송은 우리가 50세 이후에 어떻게 나의 시대를 잘 경영해야 하는지 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50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이요, 우리가 OECD 1위입니다. 거의 한 50%에 육박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상대적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연령층에서 중간 정도 소득을 얻는 분, 그 중간 소득도 안 되는 분들이 65세 이상 가운데 2명 중에 1명꼴이라는 겁니다. 이게 OECD 국가에서 단연코 1위인데요. 정말 1위를 하지 말아야 할 1위를 하고 있는 거죠. OECD 회원국 평균은 10.6%입니다. 상대적 빈곤율이. 즉, OECD 회원국 국민들의 평균은 65세 이상 중간 소득 이하인 분이 10명 중에 1명밖에 안 된다는 건데, 우리는 10명 중에 5명, 2명 중에 1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해서 4배 이상 높습니다. 무려 한 5배 가까이 육박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총 인구를 대상으로 살펴봐도 이 노인 빈곤율,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우리나라 총 인구 대상 상대적 빈곤율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총 인구 대상 상대적 빈곤율은 14.4% 정도인데 이것보다 3배 이상 높다는 거죠. 더구나 나이가 든다는 것은 가난해진다는 것이다. 그것의 더 큰 확실한 증거는 7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0.2%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빈곤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 이런 호소를 합니다. 이런 자조 섞인 하소연을 하는 거죠. 어떻게 살 것인가? 물론 이 50대 이후의 삶은 이 병세 인생, 우리가 장수 인생은 기본적으로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축복할 만한 또 기쁨이고 행복일 만한 환경, 여건이 갖춰질 때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축복이 아니고 재앙이죠. 재앙. 그러다 보니까 이 50대 이후 또 50년 하고 그냥 암울한, 절망적인 생각조차 드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50대 이후에 몇 가지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골에서 전원생활 할 수도 있죠. 또 도시에서 여유생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시골에서 전원생활이든 도시에서 여유생활이든 문제는요, 이게 앞으로 50년이라는 겁니다. 자, 50년. 우리가 한 20살까지는 부모 그늘에서 살죠. 그러다가 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타고 뭐 결혼할 즈음에 한 30대입니다. 제대로 한 가정을 꾸려서 한 20년을 살면 50세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다시 우리가 100세 인생을 기준으로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거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딱히 뭐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앞으로 50년이라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 일 없이 50년을 지낸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행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0세까지 많은 사회적 기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경험과 지식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혹여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라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50세 이후 살아가는 데 더 큰 보람이고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다만 그 방법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쳇말로 꼰대 소리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변화해야 하죠. 자, 그러기로는 50년이라는 거 결코 짧지 않죠. 분명히 결코 짧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30년. 그러니까 한 80세까지는 뭐라도 하면서 살자라는 거죠. 뭐라도 하면서. 자, 이때 뭐라도 하면서라는 뜻은 시골의 전원 생활, 도시의 여유 생활이 아니라 그런 생활 속에서도 뭔가 사회적 활동, 기여를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특히 정말 돈벌이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필요한 돈을 얻을 수 있다면 더욱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옛날 그 시대, 구시대 방식이 아니라 지금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맞는 방법으로 나의 돈벌이를 찾는 것, 내가 사회에 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 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 50세 이후 4가지 돈벌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좋아요 클릭 안 하신 분, 그리고 구독하기 안 하신 분들은 클릭 하시고 다음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4가지 돈벌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직장인이 있겠죠. 직장에 50세 이후까지 다니고 있다면 대부분 공기업이거나 또 그렇지 않다면 임원급이거나 또 그렇지 않다면 굉장한 능력자 행운아이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 전문인이 있죠. 저와 같은 사람들도 전문인에 속하겠지만 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또 소득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또 사업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식당이나 또 카페 이런 등등의 자영업 다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을까요? 투자자가 있죠. 돈이 돈을 벌게 하는 이 투자자. 자, 이렇게 직장인이거나 전문인이거나 사업가이거나 투자자, 이 투자자도 전업 투자자, 우리가 이제 50세 이후가 되면 일은 없이 돈만 가지고 또 재테크를 할 수 있죠. 자, 그것도 이제 전업 투자자에 해당되고, 또 직장인, 전문인, 사업가이면서 또 이제 재테크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 4가지 돈벌이를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소득이 달라지겠죠. 자, 그런데 지금 특히 50세 이상에서 직장인, 전문인, 사업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직장인.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우리가 식당이나 카페 같은 데 갔을 때 사람이 와서 주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큰 기계가 앞에 툭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터치, 카드로 결제 등등 해서 자동 주문이 되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점포에 가보면 점점 사람이 없이 무인, 이런 기계로 모든 주문 결제가 이루어지니까 이 이야기는 직장이 사라지고 있다. 또 직장이 있더라도 직원이 줄어들고 있다.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 로봇이 대신하고 있다는 건데, 자, 로봇 이야기도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보이는 그림,
음식 배달업, 어느 음식 배달업을 하는 기업이 배달 주문을 받으면 사람이 아니라 이런 로봇이죠. 로봇이 이 속에 주문받은 음식을 싣고 그 주문한 고객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스스로 갑니다. 이게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이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까지 타고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다른 사람이 태워줘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주문자가 근무하는 그 사무실이나 또 가정집 앞까지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배달 로봇이 어떤 건물, 빌딩 1층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이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이 내려와서 가져가기도 합니다. 왜? 음식 냄새 때문에 말입니다. 자, 이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입니까? 점점 직원이 불필요한, 이제 기계가, 로봇이 일자리를 빼앗는다. 자, 이 말을 우리가 쉽게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0세 이상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50세 이하 20대, 30대, 40대도 조금 전에 이런 현상들로 인해서 일자리가 부족해 줄어드는데 50세 이상은 오죽하겠습니까? 자, 전문인 볼까요? 자, 전문인. 자, 지금 전문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빠뜨릴 수가 없죠. 즉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이런 지식들을 모르고는 전문인 행세를 못합니다. 또 의사라든지 저희 같은 분야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어떤 IT나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모르고는 제대로 전문인으로서 역할을 못한다는 거죠. 하나하나씩 볼까요?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IoT라고 적혀 있는 이 용어들에 잘 모르신다면 정확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오버 띵. 그래서 인터넷의 I, 오버 O, 띵의 T. 이래서 IoT라고 하는데 이게 사물 인터넷입니다. 자, 모든 물건에 인터넷이 이제 붙어 있다. 자, 이 뜻인데요.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TV를 켜고 또 집에 냉장고를 끄고 전기 끄고 이런 것들은 참 오래된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IoT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IoT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겠죠. 또 AI. 자, 우리가 AI라고 자주 들었죠.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AI는 어떤 용어일까? 어떤 단어일까?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이라는 이 영어는 인위적, 인공적이라는 뜻이고요. 자, intelligence는 지능이죠. 그래서 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면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AI. 자, 인공지능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 정보도 이 전문인이라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는 우리가 구름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사진 찍고 여행 가서 등등 할 때 그 하나하나의 이미지나 이런 기록물들을 어딘가에 저장해야겠죠. 그런데 그 저장해야 될 기록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찍는 사진만 해도 얼마나 됩니까? 자, 그런 콘텐츠들을 저장하는 공간, 이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입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잘 아시죠? 이제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카톡을 한다든지 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본다든지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한다, 네이버에서 뭔가 쇼핑을 한다든지 모든 사용자의 행위들이 다 자동적으로 로봇에 의해서 수집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어떤 음식을 주문했다, 설렁탕을 주문했다 이러면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무슨 음식을 먹을까 하면 기계가 설렁탕을 얼른 추천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빅데이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일수록 훨씬 유리하다. 고객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먼저 제안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데이터 전쟁이다. 자,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그만큼 주목받는 시대다. 자,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우리가 이제 통신 연결, 이렇게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요즘 이제 5G 해가지고 이 광통신 훨씬 빠르고 이런 상상도 못했던 스피드의 통신 네트워크들이 훨씬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 네트워크와 관련되는 것은 네트워크 장비,
뭐 5G 관련 통신 장비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OTT입니다. 이 용어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OTT. 자, OTT라고 하는 이 영어는 야그죠. 야그인데 어떤 것의 야그냐 하면 over the top입니다. over the top. over the top의 OTT인데 이것은 우리가 TV, 이런 TV에 over, 그러니까 TV 이상이라는 거죠. 영화 이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넷플릭스라든지 등등의 요즘 디즈니랜드가 이런 OTT 서비스를 했다 해서 디즈니랜드 주가가 하루 사이에 7%가 올랐고 OTT 서비스를 디즈니가 개국하니까 하루 만에 시청자가 무려 구독자가 7,000명이나 늘었다. 자, 이런 이야기, 이런 사실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자, 이 OTT 뭐라고요? Over the top. 집에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영화를 마음껏 볼 수 있고 또 심지어 이 OTT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영화를 만들기도 하는 시대. 자, 이것이 바로 OTT 서비스. 이 OTT 서비스는 갈수록 더욱 확장될 예정이고 크게 성장하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이것들이 크게 보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용어이고 서비스이고 산업들입니다. 전문인이라면 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섭렵하고 가야 합니다. 50세 이상 젊은 층이면 뭐 어렵지 않겠지만 50세 이상 점점 어떤 기억력과 또 지적 순발력이 떨어지는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전문인으로 참 살아가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업가 볼까요? 자, 조금 전에 우리는 IoT 사물 인터넷,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또 뭐 OTT, 영화, 심지어 우리가 최근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갈등이 되고 있는 하나, 바로 뭐 타다 서비스, 공유 차량, 택시하고 이런 등등. 자, 이런 공유. 또 이 공유는 비록 자동차뿐만 아니라 공간 공유. 자, 이런 것도 한 공간에, 한 건물에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또 공유 하우스, 쉐어 하우스 이런 등등 이런 공유 경제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 사업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돈이 뭐 카페 차리고 식당 차리는 돈보다 뭐 어마막대하게 뜹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빅데이터,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네트워크, OTT, IoT, 뭐 공유경제, 돈이 한두 푼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 방송 시작할 때 어떤 말씀 드렸습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고 돈벌이를 하되 50세 이후에 이 시대 정신에 맞는 활동을 하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 훨씬 흐름을 잘 타겠죠. 그런데 이 사업을, 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되는 이 서비스 사업을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 정말 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투자 분야는 어떨까? 투자자 한번 볼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IoT 사물 인터넷 이쪽은 우리가 이제 복합통신, 우리나라도 뭐 SK 또 뭐 KT 뿐만 아니라 전자, 가전 뭐 이런 쪽들하고 다 이게 연결되어 있고, 또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선진국가들, 심지어 중국은 더 활발하게 이런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자, 이 속에서 우리 한국의 IoT는 그만큼 시장은 적겠죠. 자, AI도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하면 바로 구글 떠오르죠. 구글 어느 회사입니까? 미국에 있죠. 자, 클라우드 서비스. 우리가 아마존이라는 기업 있죠.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뭐 책 팔고 뭐 장난감 팔고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클라우드 서비스로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마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도 마찬가지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2000년 닷컴 버블 이후에 크게 주가가 붕괴되고 상당하게 침체기를 겪다가 바로 크게 살아났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때문에. 그래서 점점 이제 데이터는 많아지고 이것들을 어디다가 저장할까, 이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팡팡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MS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죠. 자,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빅데이터는 그만큼 우리가 이제 SNS, 세계적인 SNS를 많이 쓸수록 그 SNS,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뭐 유튜브라든지 우리 카카오톡도 마찬가지인데 쓸면 쓸수록 사용자의 그런 행위들이 포착이 됩니다. 빅데이터로. 자, 그렇다면 이 세계적인 SNS를 가진 이런 기업들은 어디 있을까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처럼 다 대부분 미국에 있죠. 네트워크 마찬가지입니다. 네트워크 장비 서비스에서 화웨이. 자, 화웨이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트럼프가 화웨이하고는 거래하지 마라고 미국 기업에도 그렇고 유럽 기업에도 그렇고 심지어 한국 기업에도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웨이 점점 매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유럽 기업들이 아니야, 트럼프 네 말 안 듣겠어? 전혀 듣지 않습니다. 왜?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이 그 기업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이런 화웨이, 안타깝게도 또 한국 기업 아닙니다. 화웨이가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위협하고 있죠. 자, OTT 서비스 마찬가지입니다. OTT 서비스, 넷플릭스, 디즈니 다 미국 기업들입니다. 자, 공유 경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타다 금지법, 이것이 이제 뭐 그 국회에 교통위를 통과했다. 자, 그런 뉴스를 들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유 경제가 참 후진국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이제 우버라든지 또 우리가 숙박 공유, 에어비앤비, 자, 같은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뭐 우버 같은 경우에도 뭐 수백조, 자, 또 뭐 에어비앤비 이런 등등의 굉장히 큰 장래성 이런 것들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도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자라고 한다면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당연히 해외 투자 쪽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히 해외 투자 쪽에. 자, 그래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네 가지 돈벌이의 기본, 즉 직장인, 또 전문인, 또 사업가, 투자자 할 것 없이 이 네 가지 돈벌이의 기본들이 몇 가지를 한번 챙겨볼까요? 자, 돈을 벌려면 첫째 아이디어가 있어야겠죠. 아이디어. 두 번째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 구닥다리 기술이 아니라 이 시대에 맞는, 흐름에 맞는 기술, 바로 SNS 활용 이런 등등이겠죠. 이런 기술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고, 또 그 다음에 협력. 과거에 이런 기술들은 혼자서 해도 되었던 기술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SNS라고 하는 이 뜻은요, 한번 잘 찾아보시면 이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 네트워크,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기술이 바로 4차 산업인데, 그것은 바로 곧 협력을 뜻하는 거죠. 한 사람이 하는 일보다 앞으로는 여러 사람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면 훨씬 더 잘 하는 것이 지금 시대입니다. 바로 이 SNS라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무기를 활용할 때 말입니다. 자, 이런 아이디어와 기술, SNS, 협력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50세 이상에서 특히 참 어렵습니다. 자, 그렇지만 강조합니다만 여러분들의 노력하면 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실현 가능하다는 점, 이따가 제가 실제 사례들을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습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요. 자,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기술, SNS, 협력, 습관 이런 것들이 문제는 바로 쭉 말씀드린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온라인 교육에 바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4차 산업에 최적화된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그 과정에서 시대에 필요한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고, 또 기술, SNS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당연히 또 이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내가 보지도 못했던 사람과 아주 심지어 세계 각국에 있는 내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일상의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면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렇다면 이 온라인 분야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즘 우리 한국은 소비가 마이너스다. 그래서 디플레이션이다. 물가 인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죠.
자, 이런 불황에도 온라인 쇼핑은 오히려 고고 싱싱입니다. 자, 살펴볼까요? 소매 판매 지수는 최근 2달 연속 하락인데 이 온라인 쇼핑은 고고 싱싱입니다. 올해 1월에서 10월달까지 10개월 동안 누적 매출액이 109조 원을 넘었었죠. 자, 이것은 1년 전보다 이 100조 원 돌파가 한 달이나 빨랐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가 침체되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온라인은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되고 계속 급증하고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특히나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모바일, 이 온라인 쇼핑 가운데 모바일로 쇼핑하는 비중이 65%라는 거죠. 지금 이 유튜브 방송도 컴퓨터로 듣는 분보다 내 손에 컴퓨터, 즉 모바일로 듣는 분들이 훨씬 많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음식 배달, 또 뭐 극장의 티켓 예매, 뭐 하다못해 또 여러 가지 뭐 화장품, 옷을 사는 것도 온라인으로 다 결제를 한다. 그동안에서 모바일로 결제를 한다 비중이 훨씬 높다. 자, 이 모바일 비중 역시도 200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다음으로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 온라인 쇼핑 가운데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1년 전보다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1년 전에 비해서 80%나 급증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식당이 장사가 될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다들 집에 앉아서 사무실에서 그냥 배달 앱 통해서 음식 시켜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음식 장사가 안 된다, 카페 장사가 안 된다, 카페는 많기도 하거니와, 자, 이것이 꼭 어떤 경제 정책의 탓도 있겠지만 그 경제 정책은 자, 이런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시간을 조금 정책이 잘 못되면 앞당기거나 조금 더 연장시키거나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금 어떤 큰 시대적인 흐름, 이것을 정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시대적인 흐름은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도하는 현상이고, 이 시대적인 흐름에 우리나라도 편성해서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 이런 정보들을 보시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뭘 해야 할까요? 온라인을 잘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인 실제적인 사례,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꼭 잘 들으십시오. 4가지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온라인 마케팅 교육. 또 이 온라인 마케팅 교육은 반드시 협업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4차 산업의 핵심 철학, 핵심 정신은 바로 SNS, 서로 연결이라는 겁니다. 연결은 곧 협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협업은 과거처럼 꼭 뭐 동창회 이렇게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이름도 성도 몰라요. 자, 아주 그냥 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협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더 중요한 것 바로 무료 교육이라는 겁니다. 무료 교육. 어떻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사례, 직접 보여드릴 사례는 지금 이 방송을 듣는 50대뿐만 아니라 60대뿐만 아니라 심지어 70대조차도 이 교육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료 교육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가르쳐 줄까요?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자, 글쓰기. 자, 우리가 이 SNS 4차 산업 시대에는 뭔가 모바일로 사진만 찍는 것도 그거는 기술이죠. 글쓰기, 편집 기술이 좀 있어야 해요. 자, 이것들을 어떻게 쌈박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렇게 글쓰기와 사진, 이미지들이 첨부가 되면 바로 우리가 콘텐츠라는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와 콘텐츠 만들기는 기본이고요, 이 교육에. 그것을 바탕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를 가지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운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사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 나는 블로그 몰라, 인스타 몰라, 페이스북 몰라.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영상 제작, 편집, 기획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동영상 제작, 편집, 기획을 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유튜브를 만들 수 있고 유튜브에 업로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1인 미디어 방송 운영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벌써 몇 가지 아이템이 떠오를 겁니다. 자, 이것들을 잘 교육받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저처럼 유튜브 방송을 해도 광고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페이스북, 인스타 마케팅도 가능하고 어떤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를 심지어 지금 시골에서 기농을 하셔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자,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필요한 교육을 장착을 하면 페이스북, 인스타 등등 또 유튜브 등등으로 마케팅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광고비 딴 데 쓰지 마시고. 자, 등등 카카오, 네이버 TV 동영상 마케팅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대상은 생초보라는 거죠. 생초보. 여기서 하나 정말 놀랄만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를 운영하는 3년 전에 이 협업 온라인 마케팅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돈 파는 가게 채널은 만 3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이 교육을 받았네. 자, 어떤 의미인지 연결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교육은 무료입니다. 이 교육이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그 무료로 강의하고 네트워크되고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까 3년 전에 조금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이 교육이 여전히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내용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려야겠다. 당연히 오늘 소개드리는 이 구체적인 내용들 저하고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것 당연히 아닙니다. 그죠? 정말 제가 교육받았고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4가지 돈벌이를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교육받을 수 있을까? 자, 지금 보십시오. 교육받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대부분 장년층들입니다. 이분들의 앞에 노트북 하나 펼쳐놓고 교육을 받고 합니다. 이 장면, 이 사진들을 보시면 다 이 협업 온라인 마케팅 교육 받는 이 분들입니다. 자, 이 사진들을 보시면 거의 다 조금 익숙한 분들, 조금 친근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죠? 5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이 물론 20대, 30대도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데 참여하니까 근데 연장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왠지 분위기가 좀 어색해서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무료입니다. 무료 교육인데 이 교육에 참여를 하지 마시라. 참여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분들이 몇 분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냐면요. 참여 안 하시는 게 좋은 분들. 첫째, 협력 결핍증이 있는 분들. 자, 이 교육은 그냥 온라인 마케팅 교육이 아니라 온라인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교육생들끼리 서로 콘텐츠도 교환하고 서로 또 공유하기도 하면서 이 협업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협업하는 방법을. 협업 마케팅 교육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걷는 1000걸음보다 1000명이 함께 걷는 한 걸음. 자, 이 철학을 가지고 있는 교육입니다. 이 멤버들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대 정신이 맞는 거죠. 그래서 협력을 잘 못하시는 분들, 내 것만 챙기기에 익숙한 분들은 참여 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소위 말하면 살짝 간만 보려고 1회만 참석해보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참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분들에게 괜히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한 번만 나오고 안 오니까 나도 이게 2주, 3주, 4주 배울 수 있겠나? 저분은 어려워서 안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간 보려고 한 번만 참석해볼까 하시는 분 아예 오지 마십시오. 자, 돈 파는 가게는 이렇게 매일매일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하거나 다른 좋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물론 땡큐 감사하고요. 간단한 문의 02-536-0153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돈 파는 가게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